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의 유주입니다. 김남입니다. 예, 오늘 찍을 차량은 기아의 스포티지 차량이고요. 더 볼드 차량입니다. 2.0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기아의 스포티지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부탁드려요. 예, 이 차량 외부를 좀 살펴보면 사실 이 차량이 딱 출시됐을 때 사람들한테 말이 진짜 많았어. 왜요? 그냥 1초 포르쉐 같다는 느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구리 아니냐, 망둥이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좀 말들이 워낙 많아서. 그 공통점이 있네요. 눈 그 앞부분이 좀 그렇지. 크고 동그라니까. 그래서 약간 뭐 어떤 사람은 나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생겼다, 디자인이 뭐 뒤로 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퇴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좀 그냥 그래. 나 개인적으로는 옛날 스포티지가 훨씬 더 스포티하면서 이쁘지 않았나.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랄까, 진짜 나도 생각하기에 약간 망둥이나 개구리 닮았다는 느낌이라서 조금은 좀 디자인적으로는 아쉽긴 하거든. 근데 실제로 내가 인터넷이나 뭐 다른 영상에서 봤던 그런 그 모습보다는 실제로 본 게 그나마 조금은 나. 그래서 이 차량을 혹시라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디자인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한 번은 꼭 실물로 직접 보고서는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사진으로 찍을 때 좀 이쁘게 안 나오는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게.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영상이나 사진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은 역시나 패밀리룩으로서 호랑이 코 그릴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안개등이 지금 4개의 그 LED 등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름대로 좀 뭐랄까, 스포티하면서도 좀 나름 멋있게 꾸미긴 했지만서도 약간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었거든. 어땠어? 여자가 보기에 스포티지? 근데 못생기는 느낌은 진짜 없는 것 같고, 말한 대로 그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망둥이란 말이 너무 확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처음 봤을 때도 막 못생기다는 차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여자가 보기에도? 근데 이름이 스포티지니까 정말 사람인지라 스포티함을 기대는 하는데 어디에 약간 그 스포티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느낌은 없는 차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안개등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LED 등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보다 좀 등급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또 LED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등급에 따라서 좀 들어가 있는 옵션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측면으로 다시 또 넘어와 볼게요. 측면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은 휠이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어. 이제 점점 현대 기아가 휠에 대한 디자인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큰 휠이 들어간 게 아닌가. 대신 외향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멋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터가 LED로 또 들어가 있어서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보여주는 모습들도 상당히 괜찮아. 그래서 이제는 점점 뭐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뭐 현대 기아가 워낙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후면을 오게 되면, 후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는 이제 후면은 전 세대보다는 지금이 더 괜찮아. 훨씬 더 남성스럽게 좀 더 좀 뭐랄까 다듬었다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약간 둥근 부분이 좀 많았다면 지금은 좀 더 직선 같은 이런 각진 부분이 많아서 훨씬 더 남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아이언맨의 얼굴이 조금 더 좀 제대로 드러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고, 지금 배기구 같은 경우도 듀얼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좀 더 스포티해 보여서 훨씬 더 뒷모습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디자인은 확실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부는 뭐 이 정도만 보고 다시 내부 들어와 볼게요. 내부를 딱 들어오게 되면 역시나 이제 기아차, 현대차가 잘하는 간결함, 깔끔함,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크롬 같은 걸로 포인트들을 줘서 나름 또 그런 멋도 좀 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를 곳곳에 또 썼어. 맞아요. 그래서 더 고급감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눈에 또 들어오는 거는 D컷 핸들. 나 저 되게 좀 좋아하죠. 그렇지. 기아가 D컷 핸들에 대해서는 꽤 잘 써. 우리가 옛날에 K5 탈 때도 D컷 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D컷 핸들이 들어가서 나름 또 스포티함을 잘 강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차는 좀 달리는 차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나름 내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잘 꾸미지 않았나. 물론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뭐 그렇게 비싼 소재를 썼다는 느낌은 안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싸다라는 느낌도 없이 곳곳에 포인트를 잘 준 부분은 좀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SUV답게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많아. 그래서 뭐 그 기어노브 주변에도 상당히 수납 공간 많고, 그다음에 도어 쪽에도 우리가 그때 도어 할 때 손잡이 부분을 뚫어놓느냐 막아놓느냐에 맞아. 따라서 논란이 많죠. 활용도가 상당히 나름 차이가 있다 했는데 얘는 다행히 막아놔서 손잡이 도어 쪽에 작은 공간도 또 쓸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SUV로서의 그런 그 기능들을 충분히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 너 내부? 내부를 딱 타니까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이 SUV급에서도 약간 이렇게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막 쏠려가지고 막 올록볼록 이렇게 앞에 센터페이지 부분이 막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간결하고 편안해. 딱 정돈되어 있고 딱 간결해요. 그래서 그치. 되게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오고 수납 공간도 진짜 쏙쏙쏙쏙 잘 박아놔가지고 약간 효용성이 되게 극대화한 SUV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작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이제 7인치가 들어갔는데 요즘에 나오는 내비게이션들에 비해서 좀 작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휠은 19인치 쓰면서 내비 요만해. 사실 요즘에 내비가 점점 커지는 추세니까 수입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7인치의 내비게이션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작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간결하면서도 버튼류들은 참 크게 잘 해놔가지고 진짜 좋아. 그래서 운전할 때도 이 버튼들을 누르고 쓰기에는 상당히 좀 편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잘 해놨어. 그리고 옵션이 이 차가 이제 또 프레스티지 차량이다 보니까 나름 또 옵션도 잘 들어가 있어. 지금 보면은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지금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어.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스탑앤고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껐다 켤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사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도 바꿀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코 모드, 그 다음에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3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옵션이 나는 좀 이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운전석의 시트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수동으로 했을까라는 게 또 그거 단가 절감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를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리고 역시나 윈도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운전석만 또 풀어트로 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맨날 하는 그까이 거. 그까이 거 진짜 얼마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2열 공간을 넘어가면 2열 공간은 아까 타봤지만 어땠어? 근데 2열이 되게 쾌적했어요. 진짜 넓고 위 아래도 안 뚫려 있고 심지어 2열 시트가 각도 조절이 되던데 너무 좋았어. 조절할수록 더 넓게 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2열 되게 괜찮았어. 그렇지. 2열 공간이 사실 이게 예전에는 소형 SUV라고 해서 나왔던 차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작은 뭐 코나도 나오고 맞아. 베뉴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얘가 더 이상 소형급이 그렇죠, 아닌 아니죠. 약간 준중형급의 이제 SUV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것처럼 2열 공간이 상당히 넓어. 그래서 2열 공간에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현대 기아가 공간을 뽑는 거는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2열 공간이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등받이도 또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2열 공간에 앉았을 때에 대한 장거리 그 여행 시의 편안함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보면 역시나 괜찮아.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SUV답게 또 폴딩도 되다 보니까 폴딩을 하면은 거의 한 1500리터 가까이 지금 공간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웬만한 작은 원룸 이사할 때는 그렇죠. 쓸 수 있죠. 충분히 이 차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내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잘 뽑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내부는 뭐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0인 디젤 차량이에요. 2000cc 차량인데, 사실 저희가 이거 말고 투싼을 1.7도 타고 2.0도 탔는데, 맞아. 2.0 탔을 때 상당히 우리한테 운전 다르다. 재미를 줘서 기대가 컸는데, 역시 이 차량도 2.0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을 좀 안고 운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6년형 기아 스포티지 2.0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1995cc 디젤 연료, 자동 6단 변속기, 186마력, 토크 41, 연비 13.9, 휠베이스 2670, 공차 중량 1635, 가격은 2,518만원입니다. 그래서 186마력, 마력 수도 높고 토크도 41토크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투싼 에서 얘기했던 그런 운전 재미가 있을지 한번 운전해 볼게요.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디젤 차량 치고는 생각보다 꽤 조용해요. 맞아요. 그래서 야, 현대 기아가 이제는 그 방음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소음 측정을 했을 때 지금 아이들링 시가 40 중후반, 그 다음에 저속일 때가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조용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진동 같은 경우도 물론 핸들을 통해서 조금 더 느껴지긴 하지만 예전에 현대 기아차 디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억제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게 2.0 2000cc 차량이다 보니까 토크도 높아서 그런지 경쾌하게 치고 나가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좀 밟는 재미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땠어, 조수석? 근데 진짜 그 약간 그 수치상으로 보이는 소음 측정도보다 훨씬 더 조용해요. 그렇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드는데. 맞아. 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SUV답게 이제 전고 자체가 좀 높게 느껴지고 전방 시야 너무나도 좋아요. 뭐 워낙 SUV들이 또 시야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야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현대기아 얘기하지만 화장골 같이 크다라고 했는데, 얘는 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약간 얄쌍하면서도 역시나 사각지대 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수입차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현대기아의 사이드미러는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나도 잘 해놓고 있어. 시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후방 시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좋습니다. 근데 얘가 후방 시야가 약간은 일반 SUV보다는 좀 그 창문으로 보이는 폭 자체가 좀 좁아.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불편하거나 막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역시나 후방 카메라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 화질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좀 뭐 시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하겠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도 뭐 역시나 뭐 주간이든 야간이든 너무나도 보는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상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대중성의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차예요. 여성 운전자들이 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성 운전자들이 끌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담력 자체를 정말로 거의 내가 또 얘기지만 딱 중앙에 맞춘 것 같아. 5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 그래서 뭐 운전을 할 때 불편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고속에서에 대한 안정성 부분도 너무나도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담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아까 내부 설명할 때 다른 소재들 같은 경우는 정말 플라스틱으로 싼마이를 썼잖아. 근데 이 핸들에 대한 가죽에 대한 소재는 너무 괜찮아. 이 생각보다 이 가죽에 대한 소재를 너무 좋은 걸 썼고, 그 다음에 또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타공 가죽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립감도 너무 좋은 거야.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핸들에 대해서는 기아가 좀 신경을 썼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립감 좋고 림의 두께 좋고, 그 다음에 담력도 5로 괜찮고 해서 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D컷으로 또 핸들이 작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도 불편함이 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핸들에 대한 부분도 칭찬합니다. 승차감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아무래도 2000cc의 186마력이기는 하지만 쏘는 차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약간 좀 말랑말랑 하다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승차감에 포커스를 뒀다라는 거를 좀 느낄 정도. 그래서 방지턱이나 이런 거를 넘어갔을 때 뭐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흡사한다는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승차감을 좀 좋네? 라고 느낄 정도로 좀 괜찮게 느껴지거든요. 어때? 조수석은?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운전을 막 급가속을 했다가 제동을 딱 할 때도 확실히 얘가 약간 이렇게 물컹 이렇게 약간 이렇게 관성 있게 움직여주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부드럽거든요. 옆에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트가 그 물렁함을 잡아줄 정도의 홀딩력은 없어가지고 약간 차가 물렁댄다? 라는 느낌이 약간 좀 너는 와요. 이게 홀딩이 안 좋다 느낀다는 거지? 나는 약간의 울렁울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또 운전석은 나는 또 시트 괜찮거든. 그래서 약간 느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물렁물렁해서 승차감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단점이 뭐냐면 사실 코너링에서에 대한 그쵸. 이제 잡아주는 거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차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SUV 치고 전고가 워낙 높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코너링이나 그 다음에 유턴 시에 그렇게 불안감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때? 조수석에 너 유턴할 때 좀 멀미나거나 아니 뭐 기우뚱돼서 불편하다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거는 SUV라서 너 겪는 그 높이의 그 간격 때문에 높이 때문에 저는 한 번에 약간 이렇게 뒤뚱했다고 느꼈는데 이게 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게 운전석은 이제 핸들과 이제 발판을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잡아주는 힘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고 저는 그냥 차체랑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이렇게 편하게 흔들리는 의자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불안하진 않아. 불안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하다라는 느낌 정도는 아니고 맞아. 물론 아까 이제 남이가 얘기한 것처럼 흔들림이나 움직임은 있는데 그게 이거 좀 뭔가 기우뚱돼서 불안한데 좀 멀리면 하는데 약간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진 않고 스포츠카에 비해서 세단차에 비해서 더욱더 흔들림이나 말랑함이 있을 뿐이지 유한 느낌이에요. 유하다는 그렇지. 느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또 고속 운전을 또 해봤잖아. 고속주행에서 달리고 할 때 서스펜션이 물렁함에도 불구하고 또 의외로 괜찮아. 불안하거나 이러지가 않아. 그리고 고속이 오히려 훨씬 좋았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내부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드가 3가지 모드가 있어서 이제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서는 우리가 달렸을 때에도 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스포츠 모드에 대한 부분이 확 느껴지잖아. 그죠. 차가 확실히 가벼워지면서 맞아. 반응이 진짜 빨라진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변화가 느껴지는 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차에 패드 시프트가 달려서 SUV의 패드 시프트 역시 달릴만 나나 하고 해서 달려보니 야 이건 패드 시프트 있어야 된다. 역시 달릴만 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우리한테 주고 있어서 이거는 고속에서에 대한 운전 재미도 꽤 괜찮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가속을 해봤는데요. 뭐 역시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나도 잘 나갑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 갔을 때 저희가 아까 승차감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반응이 워낙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100km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도 전혀 뭐 무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야 이거는 진짜 좀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투싼을 탔을 때, 그 다음에 스포티지를 탔을 때에 대한 느낌을 좀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거의 비슷해요. 아무래도 엔진도 비슷하고, 엔진도 똑같지. 차체도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여성향스러운 얘 같아. 얘가? 좀 더. 그래서 하여튼 뭐 큰 그 차이는 없지만, 역시나 나가는 거는 충분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괜찮아. 브레이크도 좀 잘 쓰고 이러다 보니까 달리고 서다가 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듯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 현대 기아차를 타서 고속을 하면 이게 좀 뭐랄까 철판이 좀 얇아서 막 바람도 막 들어오고 막 문도 막 흔들리고 막 되게 불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타 와이프 소나타 막 달나라까지 날아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에도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역시나 느끼기에 철판 자체가 좀 두껍다라고 좀 느낄 정도로 뭐랄까 그런 안정감? 이런 걸 더 주다 보니까 가속에 대한 부분에서의 주는 그런 안정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시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제 좀 더 강성이나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더 좋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어땠어? 고속 해보니까? 고속이 훨씬 더 안정감을 주고 근데 확실히 투싼 때도 정말 달릴만 하고 재밌었는데 얘는 재밌어보다 좀 더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얘가 좀 더 유들유들한 느낌? 얘는 좀 나도 몰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 여성 운전자들이 나도 좀 운전해볼만 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좀 더 뭔가 편안함? 그런 거를 더 준다라는 거니까. 투싼은 달리기 좋은 장난감 느낌이었으면 얘는 나도 타고 다니고 싶은 차 느낌. 네, 그러면은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총평에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점을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승차감. 말랑말랑한 승차감 자체가 워낙에 좋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뭐 코너에서에 대한 불안감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핸들의 담력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고속에서에 대한 안정성도 상당히 좋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감과 승차감이 좋다라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SUV로서에 대한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2열 공간 충분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수납 공간 너무나도 많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충분하고 그래서 이제는 굳이 산타페를 안 사도 또는 소렌토를 안 사도
충분히 일반 4인 가족이 이 차량으로도 맞아. 얼마든지 캠핑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할 수 있는 패밀리카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이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연비. 연비가 지금 2000cc에 우리가 에어컨도 틀고 정말로 막 쏘고 그냥 연비 신경 안 쓰고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운전일 때가 한 10에서 11 정도 나오고 고속은 좀만 좀 신경 쓰고 약간 진짜 발끝 신공 발휘하면 발끝 신고. 한 20도 충분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점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땠어? 차가 그 진짜 SUV 했을 때 막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 이제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비든 그리고 운전하는 재미든 옵션이든 뭐 이렇게 약간 강성이랑 그런 거 다 따져서 되게 만만하게 잘 뽑은 차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안 주는 차. 누구나 다 끌 수 있는? 내가 뭐라도 될까라는 퀘스천 마크 없이 그것쯤은 좀 괜찮지라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게 좀 만만한 차라서 대중적인 매력이 얘한테는 제일 강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 시승할 때도 보면은 이건 나도 끌고 싶다라고 얘기할 맞아. 정도로 보면은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도 부담스러운 크기도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고 부족한 힘도 아니고 맞아. 그렇다고 뭐 연비가 완전 높거나 뭐 엄청나게 뭐 치고 나거나 단단하거나 이런 느낌 없이 딱 만만해. 그래서 정말로 여성 운전자나 남성 운전자들 누구나가 다 좀 더 도전해볼 만한 그런 차에 포커스를 잘 맞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 또 뭐 굳이 꼽자면 옵션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뭐 거의 현대기아차 다 동일하긴 하겠지만 너무 좀 그런 갭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다 또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카인도TV 영상으로 함께 많은 지식 얻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